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일단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일단 시장은 다시 한번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 지표들이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전일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월가의 컨센서스를 웃돌게 됐습니다. 물가가 아직까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은 약간의 긴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소매 판매 지표도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지금 경기에 대한 상황도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시점들을 6월보다 더 미루게 될 수도 있을지 이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모닝쇼와 함께 같은 전략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함께 주목해 보실 텐데요. 일단 2월 PPI 지수인데요.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초과하는 수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일단 도매 물가로도 이 생산자 물가는 보이고 있는데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에 대한 반등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보이는데요. 2월 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을 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런 집계치와 비교를 했을 때도 0.3%포인트 조금 더 오르게 됐다라고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 오르게 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게 함께 이렇게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원 CPI죠. 에너지와 식품 가격 등을 제외한 이 PPI 지수를 살펴보시면 전월 대비 0.4%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2%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0.2%포인트 조금 더 높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4%, 12월에는 0.1% 연이어 하락하는 모습들을 기록하다가 지금 1월에 예상 밖으로 0.3% 반등을 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려감을 크게 주고 있는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수요재 가격이 전월 대비 1.2% 상승한 것이 2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에 3분의 2 정도의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줬습니다. 반면에 1월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0.3%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온도를 조금 더 측정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한 7,007억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월 대비 0.8% 증가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는 일단 하회하는 수치가 또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5% 상승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2%인 점을 고려했을 때 물가 상승분을 차감한 실질 소매 판매는 1년 전 대비해서 봤을 때 감소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월 대비 0.8% 감소하면서 예상 밖의 부진을 기록했던 1월의 소매 판매는 수정치에서 감소폭이 1.1%까지 조금 더 커지는 흐름을 함께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들 가운데서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게 되는 속보치 통계인데요. 미국 경제의 중추적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지표로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봤을 때는 가구점이나 건강개인관리점, 의류와 의료 액세서리 그리고 백화점 쪽에서 판매액이 전월 대비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 소매 판매 증감률은 물가 상승 우려감을 또 덜어주는 요인이라면서 앞으로 앞에서 보셨던 PPI 물가지수와는 조금 대치되는 그런 경제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약간은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경기 자체는 조금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만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줄어드는 흐름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일단 전주보다는 1,000건 정도 줄어들면서 20만 9천 건을 기록했고요.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181만 1,000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한 주 전보다 17,000건 증가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X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시죠. 네,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세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궤도 도달에는 성공을 했지만 낙하 도중에 분해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라는 평가를 함께 얻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 오전 현지 시간으로 8시 25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하게 됐는데요. 일단 시험 비행 자체가 과정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계획대로 3분 정도 지났을 때 2단 발사체 아래 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순조롭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고도와 속도를 높이면서 48분 정도 비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49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예정됐던 대기권 재진입을 시도하던 가운데 중계 화면이 끊겼습니다. 네, 일단 신호가 끊긴 것은 우주선을 잃었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이 나왔고요. 몇 분 뒤에는 아마도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동안 불타거나 바다에 추락하면서 분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일론 머스크 CEO 역시나 긍정적이었다, 이번 시도를 평가하기도 했었고요. 나사 측에서도 일단 의미 있는 시험 비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월가 쪽의 평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테슬라의 주가는 4%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주가는 162달러 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